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23호에 게재된 2050년 제로 에미션을 향한 티켓, 축전지 그린 수소, CO2의 자원화라는 내용으로 니키 일렉트로닉스 2021년 1호로 22에서 7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파트 1에서 파트 4로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파트 1은 총론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2050년 실질적인 CO2 배출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에너지혁명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게임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실현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낮은 가격의 우수한 차세대 축전지 개발과 CO2 프리인 수소의 대량 생산, 그리고 CO2를 산업의 황금알로 바꾸는 재자원화 기술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일본의 스가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 효과 가스 배출을 실질적 제로로 한다고 선언한 이후 CO2 배출을 억제하는 규제에 대한 이슈와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2050년에 실질적인 CO2 배출량을 80%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유럽과 같은 제로 에미션 선진국에 비해 CO2 저감 속도는 크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제로 에미션 선언 후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규제 중에는 지금까지 산업계의 타성을 깨는 충격적인 것도 있는데 경제산업성은 2030년대 후반부에 가솔린차 신차 판매를 실질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영국은 203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 프랑스는 2040년 이후에 가솔린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고 결정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갈 미국도 이와 같은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세계의 주요국이 가솔린차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남은 시간은 약 30년. 지금까지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화석 연료에 입각한 세계를 겨우 30년이라는 시간 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크게는 첫째, 재생 가능 에너지와 축전지 및 수소 등 전력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 두 번째는 앞에서의 전력 저장 수단의 일부인 수소를 사회 인프라로서 활용하는 것. 세 번째, CO2 회수 시스템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의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은 제로 에미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발전 시스템은 모두 공업 제품으로 텔레비전이나 백색 가전, 자동차 등과 같이 대량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제품 단가나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입하면 할수록 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는 CO2 배출의 절감 대책 그 자체이지만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환경 대책을 대량 도입을 통해 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와 결합시킴으로써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업진흥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출력이 시간, 날씨,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된다는 점인데 또한 그 변동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의 대량 도입에는 그 출력 변동을 흡수하는 전력 저장 시스템의 대량 도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력 저장 시스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전지와 수소로 집약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으로는 발전한 전기를 저장하는 것은 축전지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를 일단 수소로 변환시키면 전기로 재변환할 때의 손실이 크며 축전지에 저장할 경우에 비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약 2분의 1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의 장기적인 변동까지도 축전지만으로 커버하려고 할 경우에 이번에는 저장 비용이 수소에 비해 상당히 비싸집니다. 그 사용 구분의 기준이 되는 방전 시간은 현재 약 4시간으로 향후 축전지가 보다 저렴해질 경우에는 이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로 에미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두 번째 활동은 전력 저장 시스템 중 하나인 수소를 주력 연료로서 사회에서 널리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소 사회로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었던 이유로 연료 전지차의 판매 부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고 수소 스테이션의 설치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수소 스테이션의 운영 측면에서 보면
연료 전지차가 늘어나지 않으면 채산 확보가 어렵고 설치수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연료 전지차의 보급이 먼저인지 수소 스테이션의 보급이 먼저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소의 잠재적 용도 중에서는 연료 전지차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한편 출력이 0.5기가와트의 화력발전 터빈 한 기의 단일 연료로 수소를 사용할 경우 그것만으로 연료 전지차 200만 대의 연간 필요량과 동일한 양의 수소를 1년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화력발전의 연료로 수소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의 화력발전용 터빈을 개발하는 미쓰비시 파워 등이 수소 대응 시스템의 개발과 수주를 시작하였는데 수소의 30%까지 혼합 연소라면 기존의 화력발전 시스템을 아주 적은 개수 비용으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효율의 수소 전용 시스템도 2025년까지는 개발 예정으로 그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지역에서 신규 안건이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혼합 연소를 포함하여 3분의 2가 수소 관련이고 일본에서도 2019년부터 실증 실험이 시작되어 전력 회사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력과 연료 등이 모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로 전환된다고 해도 CO2 배출은 여전히 남게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업 제품의 대부분의 탄소와 탄화수소 재료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CO2 회수 기술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은 세계를 견인하는 위치에 있는데 예를 들면 미쓰비시 중공 엔지니어링은 2016년에 미국에서 현재 세계 최대급의 CO2 회수 플랜트를 건설하여 CO2를 4,700톤 규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품질 개선을 통한 수소의 생산은 지금까지 CO2의 배량 배출을 피할 수 없었지만 CO2 대신 공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카본 재료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천연가스의 개질 기술이 등장하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파트 2는 차세대 배터리 편으로 혁신 배터리 중 하나인 리튬 유황 2차 전지가 이르면 2021년에 실용화되어 저비용과 고에너지 밀도를 양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과제가 산적해 있던 불화물 이온 2차 전지에서 돌파구가 되는 신재료가 발견되었는데 30년간 배터리의 주역을 맡아온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이어나갈 후보로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튬 유황 2차 전지 제품은 이르면 2021년에 나올 예정인데 제조에 있어서 선두주자는 리튬 유황 2차 전지에 특화되어 있는 영국의 벤처기업 옥시스 에너지가 될 전망입니다. 옥시스 에너지는 전격 전압 2.1V, 전류 용량 15A와 19A의 셀을 샘플 출하 중인데 카탈로그 상에는 10에서 35A의 셀도 있으며 셀의 중량 에너지 밀도는 2020년 1월 시점에서 471W kg당으로 500W kg의 실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수작업 생산으로 인해 샘플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연간 500만 셀, 총 220만 와트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제조 플랜트를 2023년 가동을 목표로 브라질에 건설 중이고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전해액과 음국의 제조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FE온 배터리의 실용화 시기는 리튬 유황 2차 전지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스트 리튬이온 배터리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리튬 과잉계 전극과 FE온 배터리로 대표되는 음이온 레독스계 배터리입니다. 또한 리튬 유황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뛰어넘는 리튬 공기 2차 전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트 3는 수소 캐리어 편으로 1기압에서는 최적 밀도가 낮아 저장 및 운반 등에서 취급이 어려운 수소이지만 보다 콤팩트한 재료인 수소 캐리어로 변환하여 사용하면 취급이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수소 캐리어에는 모두 일장일단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용도에 맞게 나누어 사용해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각 캐리어 진영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이 경쟁을 통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용 방법과 기술 혁신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수소 캐리어 중 하나인 암모니아의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수소 캐리어 후보 중에서는 가장 콤팩트하고 운반 및 저장이 용이합니다. 상온 상압에서는 기체의 끓는 점이 영하 33.3도로 언뜻 액화에는 큰 전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20도에서도 8.5기압까지 가압하면 액화가 되는데 이는 자전거 공기압 정도의 압력으로
인력으로도 실현할 수 있고 얼마 안 되는 전력으로 액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용도의 폭이 넓어서 암모니아의 경우는 수소와 마찬가지로 화력발전소 연료로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캐리어 이외에도 비료나 요소 외에 다양한 화학재료 원료, 녹스 등 탈질 재료, 나아가 반도체의 질화막 생성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도의 스케일 때문에 수소 캐리어로서 이용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세계에서 연간 1억 8천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제로는 인체에 독성이 있다는 것과 악취가 난다는 것이며 또한 금속 부식성이 강해 파이프라인에 일반적인 금속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파트4는 CO2의 자원화로 탄소의 제인 CO2를 유기재료로 바꾸는 기술은 인공합성법이라고 부르지만 효율이 낮아서 그 실현이 2050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으나 도시바가 이것을 이미 실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CO2를 공업적으로 유용한 일산화탄소로 바꿈으로써 유기재료와 합성연료를 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도시바는 전일본 공수 등과 공동으로 2025년에 항공기용 제트 연료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CO2의 자원화 기술로는 CO2를 합성 메탄으로 바꾸는 메타네이션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그린 수소 이상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021년 기술 대회 측 10가지 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줄 밝은 미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